일단 여기까지 오프닝 토크가 지금 벌써 뭐 25분을 역시 이게 선거철이에요. 예. 아니 사실 우리공화당 얘기 죄송합니다. 아니 그 하태경 그 책임 대표의 오늘 이야기와 또 이준석 그 위원장의 이제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의견으로 이야기를 한번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이미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보수통합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또 분명히 지금 이 오늘 나왔던 것에서 또 발전이 돼 있을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또 상황을 보고요. 오늘 나왔습니다. 선관위에서 어쨌든 비례 한국당 불허 결정이 오늘 나왔어요. 예, 비례 땡땡당으로는 그러니까 비례 위성정당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당만이 아니라 비례 위성정당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과연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냐라는 그 의문부터 김태현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차질이 생긴 상황 아닙니까? 차질이 생겼는데 예. 좀 보니까 당에서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금지 불허 처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납득은 안 거예요. 선관위의 결정이. 왜 그러냐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라는 거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제가 자유로운 한국당을 만들었어요. 지역구 막 후보를 내. 그러면 유권자들 뽑을 때 자유로운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인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혼동을 주잖아. 그래서 실제 이름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걸 막으려는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쫙 따라하려고 함께민주당, 정의로운 당 이런 거 하면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피해를 보잖아요. 제가 만든 그 당 때문에. 네.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한 거라고요. 그럼 비례한국 그런 논리라면 비례한국당의 피해자는 형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당은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다 알아요.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당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 나오는 거고 비례한국당은 저 비례대표에 나와요. 용지가 달라요. 네. 유권자 헷갈리다고 합시다. 누가 피해 보죠 이거?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 피해를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그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은 이름을 비슷하게 했을 때 피해 보는 그 당. 비례한국당 하면 자유한국당, 함께민주당 하면 민주당, 정의로운 당 만들면 정의당. 여기를 보호하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보호받는 주체인 보호받아야 되는 주체인 자유한국당은 피해가 없어. 보호를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그거 받고 싶지 않고 피해가 없어. 근데 이게 왜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걸려야 되는 거지? 난 납득이 안 간다. 저는 이게 형식적으로 하면 일단은 반대쪽 네. 얘기 먼저 들을게요. 법에 어떻게 되냐면 뚜렷이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안 되고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 이름이 혼동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당하고 저 당하고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명칭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당, 신한국당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만드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유한국당 안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자유한국당 설립 추진하는 사람들이 반발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 우리 당 만들려는데 왜 못 만들게 되냐? 정당 설립에 자유가 있다. 보장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호 안 해도 된다니까 왜 자꾸 그 말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지금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인문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뭐 가처분도 내겠다. 그 말은 뭐예요? 둘이 결국 같은 당이라는 얘기잖아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주체가 같다는 얘기죠. 스스로 위성정당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일단, 설립이 네. 별개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당 자체가. 그러면 일단 현 변호사님 말씀은 그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 쪽은 자유한국당 측이 아니라 비례한국당을 만들려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가만히 있고 없죠. 실체 없기 때문에 예. 가만히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어찌 보면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당이 네. 구분이 안 되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명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비례라는 명칭을 썼든 뭐 신이라는 썼든 아니면 뭐 공화란 말을 썼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구분이 안 된다는 정당. 저는 이렇게 이렇게 원 저작권자를 네. 보호하려고 하는데 원 저작권자가 괜찮다는 아니, 단순히 분을 저작권이 가지고 아니라 국민들의 보호하고 선택권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아니, 두 당만 가지고 선택하는 게 그리고 아니고 비례 정당 투표율이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니잖아. 그럼 정당을 거의 완전히 자 무슨 이게 뭐 구멍가게에 혼동의 넣으시네. 가능성이라는 거를 제가 굳이 따지면은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같은 투표용지 하에서 혼동의 가능성도 이야기하지만은 굳이 따지면 시계열에 따른 혼동의 가능성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그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틈을 타가지고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과거에 조원진 예. 의원이에요. 네, 그런 적 있었죠. 집권 여당으로서 몇 년간 있었던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상당한 혼동의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 공화당이란 걸 계승해가지고 허경영 씨가 경제공화당이라고 만 나옵니다. 예. 충분히 혼동의 가능성이 있죠. 본인이 머리 스타일도 박정희 대통령까지 하고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그럼 혼동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는지. 제가 이건 직접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 2018년에 노원병 보고를 해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저희 지역에 뭐 민주당 후보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한데 민주평화당의 이 후보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여론조사 갤럽조사에서 6.5% 이렇게 나오셨어요. 실제 득표보다 훨씬 많이 나오셨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고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민주평화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랑 다른 거냐 라고 혼동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게 실제로 6.8%까지 이렇게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상당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혼동의 가능성이라 보는데 더불어민주당이랑 민주평화당 받았잖아요. 그때 그거 갖고 누가 태클을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선관위가 회의 열어서 뭐 할 기준이 아니라 예. 몇 글자 이상의 뭐가 있으면은 동일한 글자가 있으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앞에 형용사가 어떻게 이 규정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오늘 같이 3대 3으로 그 선관위에서 갈라지고 마지막으로 8명이 회의를 했죠. 선관위원장이 마지막에 판단내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계속 혼란이 날 거다. 한쪽의 일단 편을 든다는 얘기가 신 될 수밖에 없다는 네. 생각이 드는 들어볼게요. 거죠. 우선 이 그 헌법재판소나 아니 우리 헌법 그다음에 정당법 예. 이 정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음. 그다음에 이번 선거법이 최대한 그 득표율과 정당 숫자, 의석 숫자를 맞춰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법의 취지잖아요. 근데 이 선거법의 개정 취지를 일단 뭐 인정하지 않으니까 꼼수를 쓴 거다. 뭐 묘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의 취지는 의석수하고 그 정당 비례를 최대한 좀 유사하게 한 연동맛 비례대표 정도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 30% 정도는 연동해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선거법 개정 선거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어떻게 하면 뒤틀까라고 하는 목표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예. 거고 그래서 출발선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당은 사적 결사체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중재자, 민주주의의 뭐 도관 이런 헌재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국민과 정당 사이를 이렇게 국민과 정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예. 하는 것이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치적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사적인 그 자유한국당의 당적 이익을 넘어서서 정당의 역할, 국민들의 자발적 조직이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느냐 등등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의 정의예요. 근데 이런 정의에 하나도 안 맞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오더를 받아서 하청정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당법상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전에 선관위에서 예전에 해석과에서 다 해석했어. 한 글자가 다르면 유사정당이라고 유사명칭이라고 봤고 두 글자가 다르면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봤어요. 기존의 해석 예들을 보면. 근데 아까 얘기된 시계열적인 부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비교가 됐던 정당들은 적어도 주체나 조직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존 유사명칭이라고 판명됐던 정당과는 전부 다 달랐다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누구야? 그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이거 그 창당 실무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창당 준비위원회 대표자는 원영섭 조직부총장의 부인. 그랬다가 여론에서 비판받으니까 사무처 당직자로 바꿨어. 소재지는 자유한국당 당사. 그렇죠. 전화번호는 200번과 300번 요 차이. 사무실에 찾아가도 문 닫혀 있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그 비례 그 위장 정당, 위성 정당도 좀 이렇게 좋은 말인 것 같고 비례 위장 정당은 출발부터가 자유한국당과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서 자기 독자성을 가지고 출발한 조직이 아니고 목적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두 글자를 떠나서 이게 독자적 정당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유사명칭만 갖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름 바꾸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난 오히려 저 선관위나 이런 곳에서 제대로 이게 독자적인 자발성을 가진 조직이냐 예. 이걸 한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그 효력정지 가처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은 이제 그 재판까지 안 가고 빨리 이거를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미 시간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거 해봤자 한 열흘 이상 걸릴 텐데 효력 그때쯤이면 정지라는 다 게 끝나죠. 우리나라는 뭐 이행해라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부했으면 불허가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효력 정지한다고 해서 바로 또 내주는 이행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재판으로 가서 해결될 일은 쉽지 아닌 것 않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시간도 그러니까 오래 그 걸리기도 명칭을 하고. 사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아뭐 가처분 나온다 그냥 하더라도 다른 명칭 만드는 거기다가 게 다 항고하고 빠를 뭐 거예요. 잃어버리면 확정대로 시간 걸리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거는 너무 코앞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보 가서 정당들이 이신청하고. 진보 정당들이 워낙 편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편법은 이 편법은 뭐냐면은 과거에 예. 법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거에 기인해서 편법을 썼던 것이 음. 예전에 당을 정당을 해체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을 때요. 일정 예. 득표 이상 못 받을 때 그러면 항상 진보 신당 하면 진보
진보신당 더하기 만들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보면은. 녹색당이 그랬고. 뭐 플러스 뭐 이런 거 예. 해가지고 하면 뭐 자유한국당 더하기 이런 거 만들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건 판례 그건 다 있잖아요 사례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자유한국당 그냥 선관위가 선거 개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 좀 이걸 가처분까지 가고 하는 것이지. 저는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는 분쟁이고 예. 이건 정리될 거라 봅니다.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거를 결론을 이렇게 선관위 결론 말고 그냥 이제 비례정당을 놔두면은 그거 뭐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당 쪽,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보다요. 아까 지금 신장식 변호사가 잘 얘기했는데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명칭 문제가 아니에요. 정당을 설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주체, 방식 그게 사실 흔들리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한 정당이 다른 목적으로 한 3개 막 4개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게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는 단순히 명칭 문제가 아니 근데 아니에요. 지금 불허한 것은 비례정당 명칭에 대한 것이지. 아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 말 잘 지적하신 것처럼 정당 만드는 과정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 문제를 삼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좀 정당을 만드는 과정이나 선거운동까지는 이제 앞으로 네. 창당 과정 있을 거고 명칭은 사실은 이제 지나가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러고 이제 창당 과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이 있을 텐데 실은 요새 사무처 직원들이 문자 보냈다.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이 문자 보냈다. 그 지도부가 문자 보내서 창당 발기하고 10만 원씩 회비 내라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 왜 나왔을까?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 내가 왜 이 정당에 돈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직원인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은. 질문. 네네. 네. 정당법 형 잘하시죠. 선거법은 우리 네. 중에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정당법. 정당법에 나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일종 실제로 말하는 위성 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다니까. 없죠. 그러면 이중 정당도 가능해. 이중 등록.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뭔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현행 정당법에 그거를 불허하면 왜냐면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 누가 위성 정당 만들어 내 당 만들어 내 당에서 내가 민주당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지금 내 표 다 끌어오기도 바빠 죽겠는데 민주당 1, 민주당 2 왜 만들어요 그거를.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금지할 규정조차 필요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으로 하면 이상한 선거법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하기가 묘수.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꼼수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입장 다른 거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예. 그런 이제까지 어떤 미중이의 사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야 그러면은 정당법을 저렇게 위성 정당 못 만들게 해라는 규정이 들어가면 모를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표현 예를 들어 유사 명칭 따질 때 그 명칭 그것만 따져야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진짜 장식이 형 말이니까 저도 공감해. 근데 현행 법규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끌어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도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지. 이쪽은 주장인 거고 우리도 근데 조금 더 그 헌법 정신이나 정당법의 입법 취지를 놓고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주장이 있으니까. 근데 선관위에서도 사실 다른 명칭으로 하면은 뭐 정당 등록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보도 자료에 냈거든. 예. 내가 하나만 예. 하면 예언. 예. 다음 총선 직전에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또 들어가요. 어떤 형태? 아니 뭐 들어갈 수밖에 네. 없어요. 제가 원동력이 없어지든 추가되든 예. 이 정당법의 이제 위성 정당 못 만들게 하든 허용하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바니아 네. 같은 경우는 있을 것 알바니아 사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알바니아는 보면 그 선거 연합을 해서 서로지간에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예. 서로지간에 밀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 연합이 아주 정당법이나 선거법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정치적 연합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적으로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든 아니면 엄격하게 야 한국적 정치 풍토에서는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아. 정당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법이 좀 정돈이 돼야 돼. 이렇게 갈지는 그건 지나봐야 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진짜 막 우리가 연동을 비례도 표제 막 더 확산되고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개헌해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되면 연동 비례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을 맞는 정당 구조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서로 선거 연합해가지고 서로 선거 운동하는 것도 허용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으로 사실 돌아가면 권력구조.
권력 구조 문제도 있고 요 이제 그 묘수 꼼수가 나온 기본적인 이유는 실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 75석까지 했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 그냥 자유한국당이 그냥 갔으면 돼. 근데 이래 저래 하다 보니까 47석으로 고정이 되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원죄가 있습니다. 솔직히. 야 깨지나 4+. 아니,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제 좋아, 나는. 묘수 꼼수 이런 게 나오게 마련인데 제가 아니, 마지막으로 좋아요. 하나 더 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창당 과정에서 정당법 잘 보면 강제 입당 금지, 입당 강요죄,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정치자금법성에서 보면 정치자금법 기부할선죄 이거 되겠어요? 정치자금법 기부할선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거 아무리 있어요. 지금 읊어도 못 막는 거 아시면서 읊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까도 자, 자유로 근데- 얘기했는데 아니 보자고. 사파스 안에서도 그게 아니 사무처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처 직원들이 왜 자꾸 이 문자를 기자들한테 바깥으로 빼겠냐고. 자기들 괴로워 지금. 왜 돈 10만 원 내야 되는지 아니 근데 이해가 우리가 없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비례한국당이라는 껍데기로 탄생한 창준이는 아마 용도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용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이게 높다. 맞았어요. 신문에 네.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가는 이 정치평론. 근데 네. 우리가 요즘 예측률이 떨어진 건 뭐냐? 문재인 정부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예측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또 틀렸어. 아, 진짜 진박이 누군지를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친왕이 누군지를 못 찾고. 아 좋아요. 요 얘기 요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명칭이 달라져도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탄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위성정당이 아니라 그게 그거 된다니까요. 그게 통합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유한국당 본진이 이제 비례정당을 갈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자유한국당의 명칭으로 비례 출마를 시키고 통합보수당이 됐든 뭐 신보수당이 됐든 옛날에 뭐 민주당 이걸 했던 거 하고. 그거 있잖아요. 대통합 민주신당 이런 거 당명도 비슷한 거 나올 거예요. 아마 보면은 대통합 보수신당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보면은. 예. 김태 변호사님도 비슷한. 실제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형태 변호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했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그쪽 사람들 형님이 출마할 당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자유한국당은 아니 형님이 곧 출마할 당인데 왜 그렇게 왜 얘기해요? 출마해? 그리고 튼칸나면 아니 지금 보니까 끌고 들어가. 이준석 의원은 이 그 물귀신 작전이야. 그러니까. 대체로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다 같이 나가서 죽자 뭐 이러고. 중도 보수신당에 제일 어울리는 인재가 아니, 형근택 근데 형님이지. 봐봐요. 저기 자유한국당 물귀신 하려고 그랬는데 물귀신 하려도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쪽수가 네. 100명이고 8명인데 같이 물귀신 하려면 누가 해? 안 하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인 거기랑 왜 같이 해? 할 일이 없지.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할 수도 형님 아니, 너무 그렇게 너무 될- 확언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왕 이 길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뭔가를 못 하고 그냥 우리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선거 치를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요. 용도 변경하면 돼. 용도 변경. 어떤 방식으로든 할 거다. 근데 이게 좋습니다. 그 묘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꼼수인데 이제 꼼수를 하다가 꼼수의 꼼수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형국이 될 거라서 근데 이제 그 그거 국민들 그 모든 거는 선거 표가 판단하겠죠. 그렇죠. 사실. 이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게 꼼수일 수도 그거를 있고 묘수이냐는 결국 결과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뭐 국민들의 결과가 좀 선택. 부정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꼼수의 꼼수를 더. 자,